폭삭 쏘가수다.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물과 웃음을 쏙 빼놓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비영어권 TV쇼 주간 차트 4위에 오르며 한국을 비롯해 홍콩, 태국, 베트남 등 12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은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광래의 마음으로 귀한 내 새끼, 애순을 바라보며 공감하고 엄마로부터 받아온 무한한 애정을 떠올리게 만들며 세대를 넘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틱토커 켄지벨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발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미리 경고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이 스토리에 푹 빠져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울고 웃었다. 첫 에피소드만 봤는데 벌써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 범벅이 되고 콧물까지 흘렸다. 넷플릭스의 최근 한국 드라마 제작물을 뛰어넘는 필수 시청 한국 드라마다. 오, 와우. 이 이야기는 정말 강력하다. 첫 에피소드이지만 벌써 빠져들었다. 에피소드가 거의 1시간이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시놉시스, 연기, 이야기 전개가 모두 최고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잘 다뤘다. 비극과 코미디가 공존하는 균형 잡힌 에피소드였다. 애선이 신문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사진을 보지 못하게 할 때 너무 웃었다. 아주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봤는데 오, 세상에. 정말 놀라웠다. 가슴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는 드라마였다. 이야기의 빠른 전개가 정말 인상적이었고 왜 이런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는지 모르겠다. 다음 에피소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모녀간의 사랑과 희생이 깊이 녹아든 이 드라마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엄마에서 딸로 다시 손녀로 이어지는 내리사랑 속에서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을 딸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끝없이 애씁니다. 광래는 애순이가 잡녀가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고 애순이 역시 딸 금명이가 힘든 삶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고 있는데요. 엄마가 딸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장면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많은 해외 시청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겼는데요. 프레시 K-리액트는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대한 반응 영상을 주로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쏘가수다의 리액션 영상을 올렸는데요. Oh! Oh! Let's go! Hey, bro, I will say though, Mom's a bit destructive. She's a little chaotic and a bit destructive. She comes in like a fucking storm. She's a tornado that blows through the area. Knocking this over too. Oh no, okay, never mind. That's I guess hers. I like this though. I like that she admonishes them. Okay, anyways, she chastises them. Calls out the grandmother, the mother of her former husband, her ex-husband who, you know, passed away. Calls her out too. Like, how the fuck you gonna do this to your granddaughter? I like that. I like her. I like Mom so far. Again, she is a little rough around the edges.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서도 다양한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김 감독이 이 드라마를 부모와 조부모 세대에 대한 헌정이자 젊은 세대를 위한 응원의 찬가로 묘사했을 때 내가 말해줄게. 이 드라마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 그것도 어른이 되어가는 우리를 위한 메시지로.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오로지 나를 위해 부모님이 겪으신 수많은 희생과 고난뿐이야.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나를 사로잡았다. 2010년 이후 본 모든 드라마 중 지금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드라마의 감정, 여성 역량 강화와 가족 역학, 삶의 의미 등은 정말 압도적이었다. 모녀 관계, 여성의 삶, 가족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기대된다. 정말 경이롭다. 스토리라인이 너무 좋다. 드라마는 진정으로 세대를 넘어 부모의 희생을 보여준다. 애선의 어머니는 딸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애선은 어려운 시기에도 검정고시를 취득하고 사랑 가득한 남편을 만나 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려 노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금명의 경제적 변화도 섬세하게 그려낸다. 도시에서 일하고 스튜디오 아파트에 사는 금명과 빈곤 속에서 자란 어머니의 대비는 세대 간 기회의 차이를 아름답게 보여준다. 이 드라마는 내 부모와 조상들의 투쟁과 희생에 감사하게 만든다. 정말 감동적이다. 이 드라마는 내 부모님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한다. 특히 그들도 꿈이 있었고 포기했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도 지금의 우리처럼 젊었었다는 걸 잊어버린다. 이 한국 드라마를 통해 부모님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가정 이전 삶, 꿈, 그리고 고통. 부모가 되기 전 그들도 누군가의 딸과 아들이었다는 것을. 1950년대에 이혼하거나 과부가 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생각하면 놀랍다. 심지어 오늘날에 비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이 드라마는 여성의 투쟁에 관한 것이다. 세대를 거듭하며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여성의 운명이 조금씩 변하지만 결국 같은 고통에 반복되는 패턴을 그려낸다. 사랑 이야기는 아름답고 감동적이지만 이 드라마의 핵심은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다. 애선과 양관식은 돈은 없어도 사랑으로 가득한 부부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들의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대학 시절이 여전히 대단하고 인생을 바꾸는 시기로 그려지는 게 재미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대학 졸업이 엄청난 성취였지만 요즘은 대학 학위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모녀간의 강렬한 역동성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애선과 그녀의 어머니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어린 애선을 너무나 보호하고 있고 양관식 역시 어린 나이부터 정말 다정한 영혼이었다. 애선이 흰 상복을 입고 있다. 하지만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상복의 색깔이 변한 이유가 궁금하다. 한복에서 서양식 옷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전환되었을까? 나는 인도 출신으로 전통 의상을 자주 입는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이 한복보다 서양 옷을 더 자주 입는 점이 의문이다. 19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읽었다. 삼촌이 애선에게 공장에서 일하라고 했을 때 나의 피가 끓었다. 또한 담임 선생님이 애선을 여자라는 이유로 부회장으로 만들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저 시대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얼마나 현대화되고 발전했는지 보면 정말 놀랍다. 이런 기회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야. 드라마들은 삶의 본질과 가치를 보여준다. 돈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힘든 상황을 함께 견뎌내는 것. 박보검은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관식력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직함, 부드러운 강인함,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그가 그려낸 양관식은 해외 여성 팬들의 이상형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양관식이라면 결혼은 무섭지 않다. 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 사랑을 위한 결혼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슬프게도 이런 남자는 한국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이런 한국 드라마는 우리가 결혼과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증거다. 이 세상이 파멸로 치닫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갖고 있다면 누가 신경 쓰겠는가? 지금은 박보검 같은 남자를 찾기 어렵다. 아마도 이런 남자가 아직 존재하긴 하지만 찾기 매우 드물 것이다. 아마도 작가는 여성일 것이다. 아이유와 박보검이 가요 무대에서 교복을 입고 1992년 곡 산골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함께 부르며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를 본 해외 팬들은 감탄을 쏟아내며 두 사람의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극찬했습니다. 너무 아름답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영혼을 건드리고 감정을 잡게 만든다. 보검이 너무 아름답게 노래한다. 그들의 케미스트리는 정말 다른 차원이다. 나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다시 들으러 올 것 같다. 마치 유채꽃밭에서 그들이 사랑스럽게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는 가족 간의 사랑과 희생을 그린 이야기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탁월한 연기와 공감되는 스토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Did he slip into the sea or something? He's already dead. Oh no. It really only takes one moment. And then from that moment on, you're never the same with the rest of the kids. There's just a missing piece of after that. When you lose someone you love, a piece of you is lost. Oh my god. And this just literally ties back to the last episode when they're talking about losing a parent versus losing a child. Oh, the foreshadowing. Wow. 프레시 K 리액트는 한국 드라마와 K-팝 리액션은 다루는 미국의 유튜버인데요. 폭삭소가수다의 6편을 보고 리액션 영상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소가수다가 공개 2주차에 600만 시청수를 기록, 글로벌 톱10 시리즈 비영어 부문 2위에 등극했는데요. 또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칠레, 멕시코, 터키, 필리핀, 베트남을 포함한 총 41개 국가에서 톱10 리스트에 오르며 국내외에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는 부모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그려냈습니다. 차갑게 식은 막내 아들을 끌어안고 넋이 나간 애순. 이 모자를 바라보다 태풍보다 더 크게 오열하는 관식의 모습이 가슴을 저미는데요. 특히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바닷가에서 비를 맞으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
풀린 눈빛과 절박한 손짓까지 현실감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에 해외 시청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식과 애선이 슬퍼하는 모습에 많이 울었어요. 더 아팠던 건 아이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걸 알게 됐을 때예요. 그들은 여전히 슬퍼하면서도 스스로를 추스르고 앞으로 나아가요. 삶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계속된다는 걸 보여줘요.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현실성이 낮을 수 있지만 이야기 전개와 연기는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이런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고통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이 에피소드는 공동체가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줘요.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모습이 정말 따뜻해요. 이 에피소드 보기 전에 휴지 상자 꼭 준비하세요. 애선의 할머니가 부모가 죽으면 자식을 놓아주라고 말했을 때 이 에피소드는 더욱 깊은 의미를 얻었어요. 이 드라마가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을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그의 연기, 너무나 오싹할 정도로 좋아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박보검의 연기 정말 천재적이에요. 그의 연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그의 울음에 내 마음도 산산조각 났어요. 노노, 박보검은 상을 받아 마땅해요. 아이를 잃으면 그 아픔을 표현할 말이 없어요. 특히 아이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더 가슴 아파요. 바다는 애선에게 특별한 걸 늘 앗아갔어요. 처음엔 그의 어머니, 그 다음엔 거의 관식, 이제는 그들의 아들까지. 모든 한국 드라마 배우 중에 박보검의 울음만이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놔요. 그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어요. 서울대에서 유학 중인 딸 금명을 만나러 간 중년의 관식의 모습을 아름답지만 가슴 아프게 그려냈는데요. 하루 종일 딸을 기다렸다가 겨우 자장면으로 저녁을 하고 헤어집니다. 시골집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해 금명은 아빠에게 심통을 부리는데요. 관식은 그저 무조건적인 사랑만 품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소통도 못한 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헤어지는데요. 버스가 떠날 때 딸을 향해 손을 흔드는 관식의 눈에는 대학생 금명이 아닌 7세 꼬마 금명이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해외 시청자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가장 좋았던 부분은 그가 버스에서 금명에게 작별 인사를 고르는 장면이에요. 그의 눈에는 작은 딸만 보여요. 얼마나 쓰라리고 달콤한지. 그 장면에 완전 울었어요. 너무 달콤하면서 슬픈. 맏딸로서 이 에피소드가 너무 공감되었어요. 꿈을 좇고 싶지만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고민하는 딸. 세상을 주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의 꿈을 뒤로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 중산층 가정의 복잡한 도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려냈어요.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옳은 사람을 골라야 해요. 수년간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그는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의 고통을 모르고 지냈어요. 맏딸로서 늘 내적 갈등을 겪어요.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두려워요.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이 한 장면만으로 벌써 울고 있는데 전체 드라마는 어떻게 보지? 아버지의 짧은 휴가와 먼 항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에서 딸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렸고 심지어 자신의 식사 시간에 딸이 좋아하는 오징어까지 챙겼어요.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린아이로 기억하고 우리를 가장 달콤하고 소중한 존재로 봐요. 나의 첫 딸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길 바랄게요. 금명이 어머니를 놀렸던 결혼식 드레스 일화가 결국 자신의 결혼식에서도 그대로 되돌아왔네요.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전 세계 시청자들이 폭삭소가수다에 푹 빠져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는데요. 틱톡에서는 각국의 시청자들이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와 세대를 아우르는 정서가 국적을 초월해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애나나는 2025년에 결혼한 데이비드와 하나 커플의 틱톡 채널입니다. 이들은 일상, 여행, 커플 이야기를 주로 공유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폭삭소가수다. 매 에피소드마다 울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가 눈물을 흘릴 때 강아지도 함께 눈물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이큘라는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다루는 인도네시아 틱토커예요. 육화를 보고 참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연지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틱토커인데요. 미안해요. 일요일 밤 10시에 이렇게 얼굴이 엉망인 채로 대체 누가 매 에피소드마다 우냐고 라며 새빨개진 눈으로 촬영한 영상을 올렸어요.
베트남 출신 배당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9시간 동안 8화를 보면서 20번 이상 감정이 북받쳤고 휴지를 3통이나 다 써버렸다고 해요. 시청자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라며 친구와 함께 소파에서 눈물 범벅이 된 모습을 공유했습니다. 휴스턴에 사는 파리아 알람은 아이유의 연기 폭은 정말 인정받아 마땅해요. 박보검의 캐릭터는 모든 남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드라마는 부모님의 이민자로서의 고충과 어려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세대가 겪었던 힘든 시절을 떠올리게 해요. 라고 말합니다. 아직 중간인데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상 못한다면 감귤 들고 폭동 일으킬 거예요. 오랜만에 마침내 K-드라마를 찾았어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구원해줄 웃음 터지는 순간들, 가슴 녹는 달콤한 장면들, 눈물 나게 하는 강렬한 부분들까지 한 번에 2권을 몰아봤고 3, 4권이 기대돼서 미칠 것 같아요. K-드라마는 대부분 지루하다고 냉소적으로 보던 나지만 이번 드라마는 정말 특별해. 아름답게 쓰여지고 훌륭하게 연기됐어. 봄과 여름에 딱 좋은 드라마. 최근 몇 년간 본 작품 중 최고. 드라마의 품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정말 훌륭하게 쓰이고 제작됐어요. 자막 작업에도 원작의 의도를 최대한 살리려 노력하고 있고 번역의 제약을 고려해 세심하게 작업 중이에요. 수많은 편집 시간이 정말 가치 있는 작업이에요. 폭삭소가수다는 6, 70년대 이야기를 먼 과거가 아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그려내며 국내외 그리고 세대를 넘어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망 여름편 공개 이후 자녀 세대 시청자에겐 부모의 이야기를, 부모 세대 시청자에겐 고됐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폭삭소가수다가 중국에서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리뷰 플랫폼에서 평점 9.4를 기록하며 3만 건이 넘는 감상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국 시청자들은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없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에 막혀있지만 여전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뜨거운 수요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중국 시청자들은 한국 드라마와 자국 드라마 사이의 차원이 다른 격차가 생겼다고 평가합니다. 박보검과 아이유의 연기력 찬사는 물론 중국에선 재벌 로맨스 같은 뻔한 드라마만 나온다며 자조적인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건 평범한 일상만으로도 눈물을 쏟게 만드는 한국 드라마의 능력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지 못할까? 충격적인 반전도 강렬한 감정도 없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냈을 뿐인데 잔잔하게 흐르는 하루하루가 보는 사람의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든다. 굳이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차이는 이미 차원이 다를 정도로 벌어졌다. 비슷한 주제를 다룬 중국 드라마조차 최근 몇 년 동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매일 재벌 총재가 나를 사랑해 같은 드라마만 보고 있다니 정말 수준 차이를 깨닫고 정신 좀 차려야 한다. 2년 동안 김 감독이 공들여 만든 작품, 제주도의 풍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가 정말 잘 담겼다. 박보검의 연기가 훌륭했고 아이유의 연기도 정말 좋았다. 한국 드라마가 여전히 금지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아이유 플러스 김연아 조합이라고 하더라. 금메달 감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 어떻게 이렇게 여성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냥 TV 틀어놓고 밥 먹으며 보는 가벼운 드라마가 아니었어. 이걸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사는 인간일 뿐이다. 최근에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는데 그 소설도 배경이 제주도야. 이상하게 제주도까지 가야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한국 드라마의 강점이지. 끊임없이 기억을 복원하고 묻혀있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래서 이게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기록이면서 동시에 증언이 되는 거야. 대체 어떤 창작 환경과 정신이 있어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걸까? 세밀하게 쌓인 고통이 가장 소중한 사랑으로 감싸지는 순간 마치 내가 잃어버린 온실 속에 미랄이 된 것만 같다. 너무 울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아이유의 연기는 디테일이 뛰어나다. 애수는 겉으로는 순진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 매우 조심스럽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라는 게 느껴진다. 특히 그녀가 타인과 주고받는 시선과 표정, 눈빛 하나, 대사 한마디에도 깊은 감정이 묻어난다. 영상미도 영화처럼 아름답다. 특히 황혼이 내려앉은 제주바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덕, 산비탈의 귤나무 밭 같은 장면들이
드라마 전체의 분위기를 한층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목숨을 걸고 전복을 캐는 광래의 모습은 중국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울림을 줬습니다. 매일 쉼없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에서 전 세계의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죠. 한국적 정서와 제주도의 독특한 배경 속 모성애가 중국에서도 폭발적 공감을 얻었습니다. 광래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전복을 캐러 바다로 나갔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아이보다 더 귀한 전복을 위해 쉼없이 일했다. 엄마의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는 산보다 더 무거웠다. 그녀의 하루 노동이 단 100위안. 매일 100위안만 있으면 그녀는 쉴 수 있는 걸까? 나는 눈물이 난다. 사화에서 나는 바보처럼 엉엉 울었다. 엄마와 딸의 관계란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리고 노동은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정말 돈을 내서라도 그녀에게 하루의 휴식을 사주고 싶다. 등이 아픈 엄마, 기침하는 엄마. 내가 이른이 되면 가장 그리운 사람은 여전히 우리 엄마일 것이다. 엄마는 언제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한다. 중국 여성들이 가장 열광한 건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다시 딸로 이어지는 희생과 성장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의 희생이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의 투쟁이 딸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많은 중국 여성들이 이 드라마로 자신의 어머니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성의 날에 4편을 연속으로 봤는데 매번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 어떤 소녀가 돈이 없고 존엄성과 자유를 추구한다면 결국 온 세상이 그녀를 적으로 삼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녀들이여, 정말 힘들겠다. 나도 20살 때는 엄마를 이렇게 비판했었다. 왜 저렇게 여성의식이 없을까 싶어서 밥상에 앉아서 같이 먹지도 않고 온 가족을 위해 본인을 다 바치는 삶을 사는 게 답답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서야 천천히 깨닫게 됐다. 여성주의란 특정한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매일 밤 부엌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여성들 또한 결코 여성주의의 적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희생했기에 엄마가 바다로 나가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엄마가 그렇게 살았기에 딸은 비로소 직업을 갖고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대 간의 희생을 그린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서로를 지탱하며 살아온 오랜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끈질긴 버팀목이 있었다. 삶은 고단하지만 그 안에도 단맛이 있다. 왜 남자아이가 가출하면 영웅이고 여자아이가 가출하면 평생의 치욕이 되는 걸까? 딸이 가질 수 있는 현재는 과거 어머니 세대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싸움이 필요했다. 빚, 희생, 인내. 새로운 세대가 깨어나기 위해선 2세대, 어쩌면 그 이상의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의 어머니들이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로맨스를 훌쩍 뛰어넘었다. 그저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애순과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주도의 사계절을 배경으로 여성들의 삶과 희생이 깊이 녹아있다. 생계를 위해 손에서 일을 놓지 않는 붉은 손의 어머니들,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할머니, 아이를 몰래 일터에 데려와 키운 섬마을 여성들. 이 드라마 속 모든 여성들은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삶의 결을 보여준다. 우리가 오늘날 어렵게 얻은 것들은 사실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과 투쟁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가장 가슴에 남은 장면은 애순이 관식이 떠나는 배에 오르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애순은 여자는 배를 타면 안 된다는 오랜 금기 때문에 망설인다.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을 멈춘다. 하지만 그때 관식의 아버지가 한마디 던진다. 얼굴을 보고도 여자는 배를 타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은 곧 눈앞의 현실을 보고도 그 규칙이 정말 옳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과 같았다. 그 순간 애수는 그 규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자신이 왜 스스로 배에 오르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 드라마가 여성주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여성의 성장이라는 건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과정이지 단 하루 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 이 작품은 정말 위대하다. 중국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에서 깊은 삶의 철학을 발견했습니다. 신맛 나는 귤을 달콤한 잼으로 만드는 것처럼 삶의 고난을 가치 있게 변화시키는 메시지에 위로받았습니다. 청춘과 세월이 만든 가족 이야기, 시적인 순간들을 포착한 한국 드라마의 아름다움에 많은 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맛 나는 귤을 주든
우리는 그것을 달콤한 귤잼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따뜻한 귤차 한 잔을 우려내면 된다. 청춘과 세월이 만든 가족과 운명 이야기. 사랑과 희생이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인연의 따뜻함이 있다. 논두렁에서 바라본 이슬, 밤하늘 아래 배 위에서 모인 가족. 대학 입학식 날 엄마가 꿈꾸던 합창곡. 모든 아름다운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삶도 이렇게 시처럼, 노래처럼 아름다울 수 있구나. 비탈진 마을의 그 소녀는 박보검이었어. 담담한 일상 속 깊은 울림, 사회적 맥락을 녹인 서사. 세밀한 감정 표현이 한국 드라마만의 색깔을 만들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의 세계적 인기는 한국 드라마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통해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